나는 조만간 이런 상황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바뀌었다고요? 천만에요. 그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손흥민이 이적을 선언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손흥민 영입 경쟁에 뛰어들겠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선언은 팬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으나 몇몇 축구계 종사자들은 이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이라고 말하며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손흥민의 이적을 예견한 인물들 중 전 세계 최고의 감독인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가 포함되어 있어 팬들은 토트넘 관계자도 아닌 외부의 인물이 어떻게 손흥민의 계약 상황을 훤히 내다볼 수 있냐며 놀라는 중입니다. 그러나 과르디올라의 분석은 팬들을 곧바로 수긍하게 만들었는데요. 지난 뉴캐슬전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전 시즌 6대1이라는 대참사를 당했고 이번 시즌 첫 대결에서는 손흥민이 환상적인 드리블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완전히 리벤지에 성공했으나 최근 챔스 진출권을 따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경기였던 뉴캐슬과의 두 번째 맞대결은 4대0이라는 수치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되었고 손흥민 선수 또한 57분 만에 경기장에서 강판당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경기장에서 이기나 지나 일관적으로 평점심을 유지하고는 했으나 챔스 진출권을 앞두고 민감한 이 시기에 유독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은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드러나고는 합니다. 당장 축구계만 보아도 항상 이길 때는 항상 품격 있고 존중 넘치던 모습을 보여주던 감독들이 팀이 연패하고 어려움에 빠지자 곧바로 신경질적으로 변하면서 공식석상에서 폭언과 망언을 쏟아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신사적인 인터뷰 스킬로 팬들과 언론들에게 호감을 샀으나 결국 그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경기 도중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종일관 선수들에게 소리를 치며 신경질을 내는 것은 선수들의 경기력에 실망한 감독들이라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기 후 그동안 팀을 위해 가장 애써온 손흥민을 비난하는 그의 인터뷰는 팬들에게는 충격적이었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풋볼 런던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 중 포스테코글루는 여러 번 손흥민에게 고함을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중앙에서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고 고작 26번의 터치와 드리블과 슈팅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경기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중앙에서 수비수를 등지고 패스와 연계를 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자 결국 57분 만에 손흥민을 벤치로 불러들이며 책임을 물은 것인데요. 그러나 언론 매체는 포스테코글루가 바라는 것은 손흥민의 강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이는 이번 시즌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문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시즌이 지날수록 컴플리트 포워드로 진화하며 패스와 탈압박, 보름방과 수비 가담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있으나 유럽 최고의 골잡이를 그저 보름반용 선수로 써먹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재능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유럽의 수많은 명장들이 손흥민을 향해 보낸 찬사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맞대결 후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패인은 손흥민을 충분히 막지 못한 것이다. 그에게 공간을 허용한다는 것은 패배 선언이나 다름없다. 맨시티는 좀 더 빈틈없는 수비력으로 손흥민의 침투를 저지해야 했다. 그를 단 한순간이라도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된다. 손흥민의 스피드와 양발킥을 막지 못한 것이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손흥민을 향해 손흥민의 완벽한 움직임은 내가 가장 선수들에게 바라는 것이었다. 만약 그가 우리 팀에 왔다면 우리는 빠른 속공과 결정력을 살려 엄청난 팀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는 내가 가장 지도해보고 싶은 선수였다. 기회를 놓쳐 아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네로라 하는 명장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손흥민의 능력은 연계도 패스도 드리블도 아닌 바로 공간 침투와 결정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능력을 틀 안에 가두어놓고 있다고 혹평하고 있는데요. 패스 스킬과 연계도 어디까지나 손흥민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그것이 함께 발휘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그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쓰려고 하는 포스텍 감독의 전술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시즌 막바지에 결국 문제점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할 말이 있나 봅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로 우리는 빠른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속공 상황에서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지공 상황에서의 플레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최근 토트넘이 긁어 모은 공격수들은 베르너와 존슨같이 그 면면들만 보아도 하나같이 역습에 최적화된 선수들 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손흥민이 아래로 자꾸 내려오는 것도 양측면에서 뛰는 공격수 파트너들이 온더볼 스킬이라고는 아예 전무하고 그저 달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연계가 되는 손흥민이 자신의 위치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이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토트넘의 스쿼드 구성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손흥민이라는 역습에 최적화된 유럽 최고의 공격수가 있는데 왜 토트넘은 굳이 비슷한 스타일을 지닌 존슨과 베르너를 데려온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입에서 토트넘 보드진들의 의도와 손흥민이 하루빨리 팀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현지 토트넘 기자들은 토트넘이 향후 5년 뒤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고 꾸준히 얘기해왔습니다. 포텐셜을 지닌 젊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그들을 성장시킨 뒤 유럽에서 경쟁력을 지닌 스쿼드를 만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승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최근 토트넘이 영입한 선수들만 봐도 하나같이 어린 선수들 뿐이죠. 토트넘이 더 나중을 내다보며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그때까지 팀을 떠받치는 역할로 책정된 것이 바로 손흥민인 건데요. 결국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손흥민에게 트로피를 들게 해줄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5년 뒤 미래의 토트넘을 위한 희생양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팀에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으며 선수들의 성장 시간을 벌어다주는 장기말에 가까운 취급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 곧바로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넘겨준 것도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팀을 떠나기 어렵게 만들려는 그들의 속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케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캡틴이 된 손흥민은 점점 더 동료들을 위한 이타적인 플레이가 늘어갔고 슈팅 기회는 현저히 줄어들며 많은 골 찬스를 선수들에게 양보하고 있는데요. 결국 손흥민이 더 이상 토트넘에 남아서 얻을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손흥민 선수가 현지 팬들과의 관계와 그동안 함께해온 토트넘과의 기억들을 쉽게 놓지 못해 마지못해 재계약을 맺으며 팀에 헌신하는 것을 선택하고는 했으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어기는 보드진의 행동은 결국 뉴캐슬전 이후 손흥민 선수가 팀의 온갖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나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나 봅니다. 토트넘의 현지 언론 매체 스퍼스 런던에 따르면 레비 회장은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는 손흥민이 한 번 더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함께 100년해로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나 본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이적으로 마음을 굳히자 최근 레비 회장과 토트넘의 고위직들은 긴급 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 만약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 실패했는데 손흥민마저 팀을 떠난다면 토트넘이라는 클럽을 확실히 망한다. 재기불능이 될 것이다. 그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리그 최고 주급 대우를 약속하며 재계약을 꼬드기려 한다. 그러나 과연 소니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과거 사우디의 계약을 거절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손흥민 커리어에 있어 돈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이번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이적으로 마음을 굳혔고 심지어 자유 이적까지 가능하다는 예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맨시티와 리버풀은 손흥민 영입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팀들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도 영국 생활이 익숙한 만큼 프리미어 리그 내의 클럽으로의 이적을 선호할 것입니다. 손흥민이 이적한 뒤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집어넣으며 레비 회장을 물먹이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통쾌할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